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금융으로 부를 늘려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새 투자 환경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하고 부를 늘려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김영익의 투자 동행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20대 투자자인가요? 여성분이 오셨는데 20대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본주의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본주의란 게 뭘까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땅도 가져야 되고 집도 가져야 되고 이런 거 사유재산을 인정한 게 자본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다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국가나 그 다음에 일부 공공단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시장에서 각 경제주체가 참여해가지고요, 재화와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생산해가지고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상품을 생산해가지고 팔고 또 소비자는 그걸 수요하고 생산자는 이윤을 남기는 게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윤을 남기자는 것이죠. 이윤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많이 벌자는 것입니다. 우리 20대들이 돈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쇼펜하우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탄다.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많을수록 좋다. 20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같이 60대 되면요, 돈이 많은 것 좋습니다.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야죠. 좋은 집 사야 되죠. 좋은 차 사야 되죠. 뭐 여행도 해야 되죠. 그런 게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돈이란 걸 나름대로 한번 정의해 봤는데요. 돈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본주의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이다.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 이윤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저는 프로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어떤 일이든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프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헤르만 헤세 책을 참 많이 봤었어요. 20대도 많이 봤지만은. 근데 헤르만 헤세 책 보면은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조각도 신에 까 있는 조약도 하나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나 우리 20대 우리 여성분한테 신이 지상에 보내줄 때 특별한 능력을 하나 줬을 거예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들. 저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프로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에서 프로로 살다 보면은 명성이 자연적으로 뒤따라오고 사회가 평가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돈은 바로바로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프로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20대 어때야 되겠어요? 열심히 인적 자본을 축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100세까지 그 인적 자본을 활용하면서 자본주의에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본주의 장점, 단점도 많이 있죠. 장점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 맡기고 창조적인 혁신을 통해 가지고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거는 자본주의 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자본주의 단점이라는 것은 아까 프로로 산다는 거, 그런 프로로 산다는 사람, 잘된 사람만 잘 되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소득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게
자본주의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뭐 기업, 가계, 그 다음에 자산 가격, 차별화되는 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자본주의를 축출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잘 되는 것만 잘 되고, 못 되는 데는 더 못 되고, 이런 걸 축출 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자본주의 그게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본주의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시다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포용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포용 자본주의라는 거는 잘 되는 사람들이 좀 나누고 살자는 겁니다.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게 포용 자본주의고, 이런 포용 자본주의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류의 장기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요, 이 소득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냐면은 전쟁, 혁명, 전염병으로 해결돼요. 우리가 그 1930년대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그때 인류 30%가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기업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서 소득 불균형이 해소됐다. 과거의 역사인데요. 저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 인류한테 소득 불균형 해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무서운 전염병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무서운 질병이 올지도 몰라요. 미국 질병예방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 CDC라고 그러는데 전 국장이 좀 요새 겁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 독감 인플루엔자가 오는데 그 치사율이 50%라는 겁니다. 그게 걸리면 50%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전망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자본주의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프로로 살아서 근로소득을 올리고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요. 그런데 자본주의 꽃은 뭐죠? 증권시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제가 만드는 단어가 아니라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가 만드는 단어인데요. 금융을 공부해서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공부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로소득, 프로 살면서 근로소득도 많이 얻어야 되지만은 금융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한 단어 금융민주주의고요. 제가 제 유튜브 김영익의 경제스쿨을 시작하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금융을 공부하면서 금융으로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제 경제스쿨을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공부하고 특히 금리 환율 이런 게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금리 환율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그러는데, 금리에는 뭐 경제 성장률, 미래의 물가 상승 이런 게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 환율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금융회사 오래 근무했거든요. 금융회사 근무하면서 정말 큰 부자들도 만났어요. 어떤 부자들은 2조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부자는 수천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요. 그런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대에 당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시대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개인 부도 축적할 수 있고, 뭐 기업하신 분들은 기업 성장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얼마 전까지 일부 언론에서 저를 닥터 둠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제가 조금 앞서갔지만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온다. 2007년에 그 예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제가 코로나는 올 줄 몰랐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해 보니까 2020년에 주가가 급락하고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 거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2019년에 뭐 2020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우리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많은 분들이 4,000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하고 제가 한면에 인터뷰를 하면서요. 코스피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예, 그 글에 그 댓글은 한 100만 개 이상 달렸는데 댓글이 다 여기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뭐 닥터 둠이라는 거 별명을 얻었는데요. 근데 세상은 늘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까 자본주의 때문에, 창조적인 자본주의 때문에 세계 경제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금융으로 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민주주의를 함께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제가 제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예, 앞으로도 좀 계속할 생각인데 여러분한테 그 금융민주주의를 같이 달성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본주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유재산이 가능하다. 앞으로 커가지고 땅도 많이, 뭐 투기 좋은 땅은 말고요. 좋은 땅 사고 좋은 일에 쓰시고요. 집도 그 좋은 집에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시장이고 경쟁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겨야지 우리가 부를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기는 방법이 프로로 산다는 것이다. 사실 제가 프로로 산다는 걸 책을 썼어요. 한 20여 권 책을 썼는데요. 제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각 분야에서 프로로 사셔가지고 명성도 얻고 돈도 많이 모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금융으로 부를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정말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융을 공부하면은 그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작년부터 우리 채권 시장도 저평가됐다, 주가도 저평가됐다, 이런 말을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리 떨어집니다. 채권 사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명목 GDP 4% 성장하면 적정 코스피가 3,200입니다. 그때까지 주식 가지고 계십시오. 더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사이클을 알면은 우리가 현금, 채권, 주식, 뭐 기타 자산들을 적정히 배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공산주의 이렇게 자본주의, 모순주의, 소득 불균형, 나중에 전쟁, 혁명, 전염병으로 해결될지라는 극단적인 제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사유재산권이 없죠. 국가가 소유하거나 공공단체가 소유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우리가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모든 노동자본 생산성을 확대해가지고 적당한 상품,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자본주의인데요. 근데 공산주의는 계획경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계획하고 시장경제 합친 거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하고 우리 자본주의하고 누가 성장이 빨랐습니까? 당장 우리하고 북한만 비교해도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 자본주의, 북한 공산주의. 지금 소득 격차가 어떻습니까?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 부분적으로 사회주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국 가보면은 분명히 정치는 공산주의인데, 그런데 시장은 자본주의 성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고 미국 경제가 2009년 마이너스 성장하고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IMF 기준으로 1980년 이후로 처음으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는 그때 9%, 10%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극단적인 평가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계획경제, 아마 이걸 잘못 운영한 것 같아요. 그때 가행 투자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중국 경제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자, 인류학자,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어떤 게 제일 좋느냐. 아직까지 자본주의만큼 좋은 체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그 소득 불균형, 이게 차별화 심하다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용 자본주의, 좀 따뜻한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 프로로 산다고 열심히 노력해야 갖고요. 그 다음에 금융으로 주식, 채권 통해 가지고 부를 계속 늘리고 있죠. 그래서 저도 따뜻한 자본주의를 좀 실천하기 위해서요. 책 써가지고 전부 인쇄적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여러 군데에다가 조금씩 자동 이체시키고 있어요. 이 넥타이가 4,300만 원짜리입니다. 굉장히 비싼 넥타이죠. 여기 저희 서강대학교 건데요. 저희 서강대학교에다가 제가 다른 데다 기부하고 있지만 4,300만 원을 기부했더니 이 넥타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본주의는 프로로 산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에서든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프로로 살고요. 거기다 더불어가지고 우리가 금융민주주의, 금융을 공부하고 금융을 통해서 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나눠 써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 김영희 경제스쿨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금융민주주의를 달성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는 앞으로 100세까지 이거 사실 텐데요.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연령별로 수익률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대, 30대 투자 수익률이 제가 분석하는 기간에 제일 낮았거든요. 그래서 왜 낮은가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는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더라. 20대가 돈이 별로 없죠. 쌓아놓은 돈이. 그래서 빨리 돈을 늘려야겠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그 신용이라는 걸 써가지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신용이라고 돈을 빌려주는데요. 금리도 굉장히 높고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기 투자하니까 돈을 못 벌었고요. 두 번째로 너무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맞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요. 한 5개 종목, 이 정도는 주식 투자 하신다면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적더라도 저는 꼭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채권 ETF를 투자하니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채권에는 미래 경제에서 미래 물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채권 투자를 한다면 경기의 흐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면은 앞으로 100세까지 사실 테니까 조금 멀리 내다보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20대들한테 저희가 대신증권 입사 동기 박영옥 농부 투자자라고 그러죠. 그분과 사례를 드는데요. 저하고 그 증권에서 입사 동기라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만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증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돈으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써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대 돈이 적다고 빨리 늘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멀리 내다보고 시대의 흐름도 같이 공부하면서 좀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 경제스쿨을 동행한 한 분 질문인데요. 2분기에 제가 경제성장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분기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 한국은행 속보치를 7월 말쯤에 발표하거든요. 그게 발표되면은 안 좋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주가가 급격한 조정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2분기 성장률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나 성장했습니다.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은 5.2%예요. 미국이 1.4% 성장했거든요. 근데 1분기 성장률이 너무 빨랐으니까 아마 2분기 성장률은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게 발표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선행지수가 오르고 우리가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겁니다. 경기가 물론 수출 중심으로 확장되고 내수는 별로 안 좋지만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성장률 하락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가 조정을 받기는 받지만은
큰 폭 조정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도 아마 2분기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2분기 성장률은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발표합니다만, 그 무렵에 미국 주가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정이 온다면은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다.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거죠. 올해 우리 명목 성장률이 4%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우리 정부는 올해 5.5% 예상하고 있어요. 4%만 성장해도 적정 코스피가 3,200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코스피가 3,200 근처 갈 때까지는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구나. 이런 식으로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민주주의를 정말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금융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을 공부하고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늘려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나중에 나눠 쓰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융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하고 투자 동행을 하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20대 여성분을 모셨습니다만 뭐 30대, 40대, 60대 혹은 제 나이 또래 같이 모시고 계속 그 투자 동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 동행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같이 금융민주주의 달성하는데 저도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금융민주주의 달성하는 첫 번째 여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투자 동행을 하시면서 여행하시면서 같이 그 부를 늘려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